안녕하세요. 중년 놀이터 미드라이프 TV입니다.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 첫 번째 영상을 올린 그 바로 다음 날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저희 부산지사장의 장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셔서 경남 진해에 문상을 다녀오느라고 하루를 지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놀이터이자 저의 취미생활과 부업농사의 주된 장소가 될 과천에 준비한 비닐하우스의 설치 과정과 그 비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올린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180회를 기록했습니다. 제 가족과 형제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구 한 10여 명에게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와서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7일 설치한 저의 놀이터 비닐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을 이곳은 약 70평 정도인데 제가 월 30만 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외에 작은 목공 작업장도 있는데 그 작업장에서 제가 가끔 목공 작업하는 것도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보이는 작은 비닐하우스는 폐자재를 이용해서 상추나 쑥갓 등을 심어 먹기 위해서 지은 소형 비닐하우스입니다. 저 비닐하우스를 3중 비닐하우스로 그대로 사용하고 저 위에 새롭게 지으려고 합니다. 새로 지을 비닐하우스의 규격은 폭 7m, 길이 9.5m로 약 66평방미터이고 20평 정도 됩니다. 좌우 벽의 높이는 2m, 중앙 천정고는 4m로 할 생각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아버님과 몇 번 설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형님과 함께 직접 설치할 수도 있었는데 둘 다 숙련공이 아니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시공업체에 외주를 줬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이 크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거나 전업농이었으면 직접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외주 비용은 자재비 모두 포함해서 250만 원 들었습니다. 네 분이 오셔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 시간 제외하고 약 8시간 소요됐습니다. 하우스의 폭이 넓은 편이라 파이프는 1.5T 두께의 직경 31.8mm, 길이 10m짜리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하우스 좌우에 60cm 간격으로 길이 1.5m의 기둥 파이프를 땅에 40cm 깊이로 박았습니다. 파이프는 길이가 10m라서 절곡한 상태로는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절곡했습니다. 파이프의 각도가 큰 좌우와 중앙은 사람의 힘으로 하고 완만한 절곡은 3개의 롤러가 달린 전동 절곡기로 했습니다. 지금 절곡해서 설치 중인 것을 석가래라고 하는데요. 비닐하우스의 기본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석가래의 길이와 각도는 하우스 바닥의 폭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위협하는 것은 폭설과 강풍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일정 적설량과 풍속에 버틸 수 있는 하우스 자재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중인 것은 석가래를 좌우로 연결시키는 가로대라고 합니다. 가로대는 보통 석가래와 같은 규격의 파이프를
5 내지 7개 정도 설치하는데 아직 골조 조립 중이라 저렇게 휘청이며 흔들리는데 좌우로 고정이 되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모두 연세가 있는 분들이셨는데 확실히 숙련이 돼서 4분이 역할 분담을 해서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시간 만에 파이프 골조가 형태를 갖추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은 글씨가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길이 방향으로 펼쳐서 세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씌워갑니다. 비닐은 낙타표 장수 비닐 0.1T로 사용했습니다. 비닐은 좌우에 1.7m 높이에 설치한 패드에 스프링을 이용해서 고정합니다. 비닐은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마구리 기둥은 가로대의 수에 맞춰서 7개를 설치했습니다. 마구리 기둥과 석가래의 연결은 대각 고정구를 사용해서 직결 피스로 고정합니다. 비닐 고정이 끝나면 약 2.5m 간격으로 망밴드를 설치합니다. 망밴드는 비닐이 강풍에 펄럭이다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데 보통 밴드 필름을 사용했었는데 바람이 불면 그 진동으로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망사로 된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은 폭 1.2m, 높이 2m의 기성문을 사용합니다. 지금 기성문에 비닐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고정은 C형강 레일을 설치 후 2개의 롤러로 매달아서 부드럽게 열고 닫힙니다. 저는 화물 운반구의 출입을 쉽게 하기 위해 좌우 마구리에 각각 2개씩의 출입문을 설치했습니다. 환기구는 좌우에 수동 개폐기를 설치했고 환기구의 높이는 170cm로 했습니다. 스커트의 높이는 40cm입니다. 마지막으로 차광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부 이중 하우스를 설치할 건데요. 내부 하우스는 그 용도에 따라서 자재와 방법이 다릅니다. 토마토 오이 같이 작물을 천정에 매달아 고정하거나 관수시설을 천정에 고정할 때는 골격의 강도와 자재를 외부 하우스처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 보온용으로 쓸 거라서 파이프도 외부용보다는 강도가 약한 직경 25mm를 사용했고 석가래 간격도 170cm로 넓게 했습니다. 이중 비닐하우스는 단순 보온용으로 사용할 거라서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주 골격 파이프는 25mm 파이프를 사용했고요. 10m 길이의 파이프를 저희가 구매해서 절곡도 직접 했는데 절곡기가 없어서 롤러에 대고 수동으로 하다 보니 절곡이 아니라 그냥 꺾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롤러를 2개 이상 설치하고 절곡을 해야 하는데 하나로 하다 보니 그런 것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 바닥이 콘크리트라서 기둥을 박는 대신에 바닥에 가로대를 놓고 T자형 클램프로 석가래와 고정했습니다.
설치 작업은 저 혼자 하기 힘들어서 제 형님과 매형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석가래를 땅에 박지 않았기 때문에 석가래의 수직을 잡고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 가로대와 석가래를 자투리 파이프로 45도로 연결했습니다. 절곡이 제대로 안 돼서 석가래 각도가 맞지 않아 엉성하게 됐습니다. 튼튼한 구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석가래를 연결하는 가로대는 3개만 했습니다. 이중하우스의 출입문은 주변에서 얻어온 폐목재를 그대로 사용해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C형강 레일 2개와 롤러 4개만 구입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폭 6.2m, 길이 8.5m 크기의 이중하우스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파이프와 비닐, 개폐기 2개, 부속자재 구입에 총 4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제 놀이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소형 하우스를 제외하고 20평형 1동의 이중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29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비닐하우스에 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묘목과 허브를 재배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자주 들고 날 때 편리한 무동력 반자동문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설치하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무동력 반자동문은 제 형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로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로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완전 초보 유튜버입니다. 이 영상도 2번째 영상이고요. 그래서 아직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저와 같은 초보 유튜버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고 익힌 작은 팁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상 편집에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자막 작업하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오늘 영상 강좌를 하시는 조블리라는 유튜버분의 방송을 보고 자동 자막 작업을 할 수 있는 브루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고 거기에 들어가서 프리미어와 연동해서 자동 자막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비교적 수월하게 자막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도 S20 카메라로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는 유쾌한 생각에서 구입한 22,000원짜리 코미카라는 스마트폰용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놀이터 미드라이프 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